당 대표라는 작자가 컷오프된 인물에게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걸며 구걸한다. 이게 공당의 시스템입니까? 장동혁, 당신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구시장 탈락한 이진숙에게 보궐선거 전략 공천이라는 미끼를 던지며 달래보려 했지만 돌아온 건 기차는 떠났다는 비웃음뿐입니다. 당의 영을 거부하고 제 갈 길 가겠다는 이진숙의 저 멍청한 고집도 가관입니다. 대구 민심이 천심이라며 서울과의 거리 운운하는 꼴이라니. 보궐선거 뒤에 내놔도 당선 확률 제로인 인물을 국회로 모시겠다는 장동혁이나 상황 파악 못하고 대구시장 꿈에 젖어있는 이진숙이나 국민의힘의 한심한 현주소 그 자체입니다. 장동혁과 이진숙 당신들의 권력욕이 국힘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은커녕 뒷거래로 연명하려는 국힘의 추악한 내막.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한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있던 이진숙 위원장이 기차는 떠났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 기차는 떠났다. 네, 기차는 떠났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올리면서 대구 서울 300km 이렇게 거리가 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을 사실 이제 전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이진숙 위원장 왜 이런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대구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냥 그 지역구 국회의원 한 자리하고 네. 광역단체장하고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그런가요? 땅 차이. 그럼요. 예. 대구광역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수많은 권한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다름 아닌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고 예. 자신이 정치적인 활로를 먼 길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네. 당연히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가는 것보다 예. 본인도 지금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 크려면 당연히 지름길인 대구시장이 더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지금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광역시장이 되는 줄 알고 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근데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국회의원 쪽으로 틀면은 네. 그 붙어있는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거든요. 본인은 시장이 될 걸로 알고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돼버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소원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 주변에 포진해 있는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시장을 준비를 위해서 포진해 있고 이게 당연히 굳어진 그렇죠. 상황이라고 지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지출한 여러 가지 비용들 예비 후보 시절에 지출한 거 하나도 보전 못 받습니다. 예. 많은 돈을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여론조사 1인데 그렇죠. 내가 왜 양보해? 이 또 이진숙 특유의 약간의 자존심 이런 것도 주변에서 막 긁으면서 1위가 어떻게 양보합니까? 됩니다. 무소속과도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이진숙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니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배지가 떼지면 그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딱히 뭐 걸 게 없어. 자기가 그러면 지금 장동혁 좋아하는 게 없어. 대표가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 나와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제 대전시장에서 컷오프가 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 이후에 뭐 자기가 표현한 대로라면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까지 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롤모델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별로 영향가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예. 아니 이거 공천을 뭐 당대표가 뭐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보궐 공천은? 마음대로 주는 것 같던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 지금 대구는 공천이고 당선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재보궐도 줄 서 있어 지금. 우리는 거기가 빈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미 거기에도 그럼요. 노댓명 줄 서 있다. 이미. 얼마나 예. 박터질인데 여기도 네. 이걸 뭐 당대표가 대놓고 이준숙을 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안에서도 난리예요 지금. 저 밖에서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가 대구시장 나간다. 그래서 이제 달성이 빈다. 예. 이준숙이 뭐 거기에 나간다. 공천 네. 재보궐.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뭐 99.9예요. 그렇죠. 달성이니까요. 예, 예. 그런데 거기는 당선되겠지만은 대구시장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이 또 장난질을 치고 공천을 무슨 줬다 뺏었다 지 마음대로 막 주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대구 시민들이 안 그래도 실망했는데 예. 대구시장 선거에서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민심이 거예요. 오히려 그
반전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편향된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진숙은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본인의 체급을 오해하는가 이거.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늘 의문이에요. 제가 네. 시사 방송을 하면서도 이진숙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늘 이제 자괴감이 들어요. 네. 이진숙 위원장을 이런 정도 체급으로 대우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게 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진숙 의원이 정치 신인이고 초보고 본인이 뭐 대구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지지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지도라는 거는 사실 이제 대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이진숙 위원장이 뭐 서울이나 경기에서 지지도가 나온다. 이거는 예를 들면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이진숙이 아니면 안 된다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대구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제가 그냥 여태까지 봐왔던 정치의 문법으로 보면 네. 이진숙 위원장 정도의 체급에서는 감사합니다가 그런 나와야 건 물러나야죠. 돼요. 예. 네. 왜냐하면 지역구를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걸 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네. 못 받아갖고 수십 년째 고생하다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비유를 기차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통 정치인이 나 안 돌아가려고 하면 뭐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다던가 예. 아니면 뭐 이미 배를 불태웠다던가 예. 좋은 이제 말하자면 문학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차는 떠나가면 기차는 또 와요. 다음 기차는 기차 타나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있어요. 계속 있어요, 기차는. 예.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 전에 기차표를 끊었다가 다음 기차표를 타면 약간의 가산금만 내면 인정도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네. 이진숙 뭐 위원장이 물론 그렇게까지 문학적인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고려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차는 또 온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진숙 위원장은 기차를 지금 누가 보더라도 플랫폼에서 손 흔들면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거기다 자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심지어 자기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열이 받아야 되는 건 주호영 의원이지. 그렇죠. 예. 이진숙 의원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주호영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가처분 결정이 기각이 됐잖아요. 항고를 했어요. 그렇죠. 항고하면서 수요일입니다. 8일에 본인의 결심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호영 의원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보시기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렇죠. 내막이 있고 네. 사실 주호영 의원 스스로도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승질 같아서는 당연히 나오고 싶은데 네. 이게 계산기를 자꾸 두드려 보면은 네. 아무리 봐도 남는 장사가 아닌 상황. 보니까 네. 주호영 의원한테는 주호영 의원의 본인의 마음 그리고 캠프의 이견 그렇죠. 그리고 민심 음. 이게 다 제각각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진숙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네. 보수가 분열되니 어쩌니 이거에 대한 그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주호영이 무소속 배신자 나가더라도.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있다. 네. 기왕에 그러니까 이진숙과 주호영이 동시에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이건 네.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오픈 경선을 하자. 아니 다 같이 해야 되는 원래 경선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무리한 컷오프 때문에 이 일이 사단이 났고 김부겸이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예. 진짜 떨어진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냥 헛짓하지 말고 다 같이 경선합시다. 어거지라도 당 지도부가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가서까지 합시다. 예. 근데 이진숙도 나가고 주호영도 나가면 이거 뭐 보수를 왜 분열시켜 배신자야 이런 목소리는 희석이 돼버릴 수 오히려요. 있다. 네, 그러니까 잘게 쪼개지면 배신자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양 당 어차피 단일화 할 거니까 예. 무소속으로 나가도 국민의힘 후보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안 하면 김부겸한테 지기 때문에 네. 단일화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네. 그러니까 그 계산에 서서는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우당탕탕 해보자. 그거 아닌 이상 활로가 없다. 근데 이진숙도 주호영도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소속 할 때 말다한 얘기만 하지 단언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뭐냐면 네가 먼저 좀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예. 오후에 늦게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각이 예. 그 전까지 다 인용할 되려고 봤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사실 기자들도 인용으로 다 기사 써놨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새삼 다시 느꼈는데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조차도 네. 이 지금 경선 레이스가 어떤 풀대본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쪽대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장 이게- 드라마네요. 네, 막장이죠.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56회가 더 남았다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결정이
망고불변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지금 무소속 출마 결정도 안 했는데 벌써 단일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지금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당권파에서는 야 기각도 받아갖고 우리 그냥 6명이서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저 6명으로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호영과 이진숙이 버티고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당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결정에 어떤 힘이 있고 이러면 이렇게 행동을 못하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심지어 법원이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다 똑같이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이 그래 그렇게 하는데 알겠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알겠는데 그 6명으로 이게 되는 거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대구만이 아니라 경기도를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서 면접도 보고 심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2명은 안 된다 그래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에서 하는 결정이라는 게 그냥 오대수지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결정이지 이걸로 지방선거 끝까지 갈까? 그리고 심지어 머릿속에 어떤 생각도 있습니까? 여전히 장동혁으로 선거가 되겠어? 이 생각도 여전히 있어요.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사실은 단일화가 또 키워드로 또 떠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대구 민심에서는 특히 보수 쪽에서는 근데 이게 예. 시사 방송들이 매일 이 주제를 다루니까 이게 마치 단일화 얘기를 예. 이 사람들이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무슨 단일화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나요? 주호영이 이진숙이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말하자면 정치평론이나 시사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6명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당이 지금 공당으로서의 어떤 위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이 6명으로 경선을 치러서 1명을 뽑아갖고 선거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 국민의힘 후보는 저 중에서 뽑히겠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러면 그 사람하고 누구랑 나중에 단일화 주호영이랑 단일화를 해야 되나? 아닌가? 이진숙도 나오면 3차 단일화를 해야 되나? 이것도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철저하게 정치공학이고 네. 정치기부 기자들의 문법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샤이보스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6명 그리고 8명이 합쳐서 8명 이진숙 주호영까지 합쳐서 8명이 만약에 경선을 거쳐 아니면 2명이 빠진 상태에서 6명만 거친 다음에 단일화라는 이벤트가 있어. 그러면 정말 샤이보수가 결집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막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단일화가 과연 될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러다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끝에 그 원래 선거 막판에 결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라는 게 예.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요 생각을 장덕 대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네.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라면 네. 굉장히 볼썽사납고 추잡한 그런 예. 느낌이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요 뭐 이렇게 TV도 보면은 정말 노래 잘하는 그 후보자들이 막 경연을 벌이면서 저도 노래 잘하네 저 사람도 노래 잘하네 야 저 둘 중에 1등이 누가 될까 그런 기분일 때는 즐겁게 지켜보지만 둘 다 엉망진창이야. 다 노래를 못 불러요. 예. 근데 뭐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요. TV를 꺼버린다고.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청취한 민심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것도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요즘 많이 타십니다. 예, 택시. 저는 예. 거의 매일 택시를 타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타십니다. 나중에 서울 민심도 여쭤볼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타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컷오프락 하는 게 뭐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주호영이 컷오프 했다 치자.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주자가 뭐 추경호라 주호영이라 뭐가 다르노 도대체. 그래 내 봤을 때 뭔가 주호영 컷오프는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싶었네. 딱 이렇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컷오프가 네. 전략적으로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사감이 있어가지고 날린 거 아니냐 이 의심을 대구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공학보다 민심이 더 정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국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가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제 주호영 의원도 희망을 엄청 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받아들여지겠지? 그럼 다시 경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은 기각됐어요. 변호사 3분 계시니까 왜 같은 가처분인데 이렇게 결과가 엇갈린 거예요? 쟁점은 일단 달랐던 게 이제 김영환 지사의 가장 달랐던 게 이제 김영환 지사의 가장 큰 그 사건의 문제점은 추가 공모였죠. 추가 모집 관련해서 그러니까 컷오프 결정과 추가 모집 결정이 동시에 한 결정으로 되면서 묶이면서 네. 이 추가 모집에 뭐 전형적인 당원 당규 위반 너무 심각한 뭐 3일 줘야 되는데 기간을 1일 주고 이거 마치 이제 한덕수의 후보 교체 시절이 생각나는 대선 후보 교체 시절 생각나는 너무나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만든 당원들의 의사의 총합인 당헌에 위반되는 거라 네. 아무리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너네들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주호영 의원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또 있어 보이고 이거 공관위가 어떻게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현저해가지고 야 이건 정말 눈뜨고는 못 보겠다. 그 경선 과정의 본질적인 불공정까지는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을 뿐이다. 아 여기 수준으로 내가 또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정치의 개입을 안 그래도 지금 막 장동혁 대표가 막 당신이 와가지고 당대표에 공관위원장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아하. 약간의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은 주호영 의원이 생각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정하고 있는 컷오프 제도라는 것이 결격자를 걸러내는 거지 뭐 후보 난립을 방지한다거나 당선자의 대표성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원에. 근데 당신은 국회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컷오프 시키는 게 이거 무슨 상관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항고를 하는 것도 네. 사실 이 문제 이게 절차 위반이 아니라 실체 위반으로 좀 봐주십사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항고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희박해서 아, 이미 기각이 나온 게. 예, 쉽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승리라고 봐요.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정말로 좀 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만약에 주호영 의원까지 가처분이 인용돼 버리게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내가 뭐 법원에 알아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말 했었잖아요. 골라먹기 배당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네. 법원에서는 그 누구하고도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따로 자기가 친한 몇 명하고 얘기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압력을 행사했었다는 얘기고 실제 법원에서는 다 서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뭐 있었을 있겠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서 결국 그 51부를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영향을 좀 미쳤을 미쳤다. 것이다. 압력 행사가 결국 영향을 미쳤고 결국 장동혁 대표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주호영 의원이 숙고해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원래 8명까지 다시 그냥 경선해줄 생각도 원래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법원에서 결정도 되게 늦게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그 늦게 나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장동혁이 다시 좀 체면을 살릴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근데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의도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 공개적으로 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타격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근거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남부지방법원의 배당 문제는 사실 서울에 있는 다른 모든 지방법원 그렇게 똑같이 하죠. 배당해요. 네, 똑같이 똑같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저는 맨 처음에 법원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그럴 리가 나한테 공식 입장 표명이 아닌 뒤로 그렇게 얘기를 해줄 리도 없고 법원이.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근거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원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소지도 없었다.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강철명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처분 사건 주호영 가처분 사건은 김영환 가처분 사건이랑 너무 다릅니다. 김영환 가처분 사건은 완전 공정성을 해야 하는 새치기가 들어온 거고 주호영 가처분 사건은
그냥 좀 그 부적절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컷오프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그 부적절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당의 결정이 충분히 예, 그건 당을 존중해 주는 게 따를 맞죠. 만한 일이었고 예. 정치적인 해석은 안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요 행간에서 반드시 예. 이제 정치적으로 짚어야 될 거는요. 국민의힘이 항상 얘기하는 이 컷오프라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법적 잣대로 이게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법원 판결 이 가처분 기각이라는 결정이 기대가지고 선거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변수가 안 돼야 해요. 오로지 정무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판이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막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컷오프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호영과 이진숙을 컷오프 해가지고 분란만 생겼지 아무런 정치적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론의 추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은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법원 가처분 기각은 기각이고 이제는 그냥 우리가 원래부터 얘기하던 그냥 컷오프 없이 전체 경선으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때? 라는 논의를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가처분이 기각됐으니까 그냥 유기농 갑시다. 이거는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을 다 방기하고 법원에다 다 맡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능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건. 그게 되게 웃기는 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네. 주호영 의원이 처음에 이제 김영한 지사 가처분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쪽 지도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8인 경선 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답을 얻어냈고 그게 다 보도가 막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내가 법원이랑 알아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나니까 8명 경선하는 건 없던 걸로 치고 6명이 하자. 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호영 의원이 그거를 그냥 그러면은 내버려 두고 자기가 무소속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또 쓸데없이 항고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 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항고는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이거 네. 항고를 받아들여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점점 더 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호영 의원이 차라리 처음부터 무소속 나간다고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당에서 주호영 의원을 명분을 좀 살려주고 체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뭔가 딜을 하지 않으면 실제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지게 돼서 이게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체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체면을 좀 살리면서 그런 게 정치인데 그죠? 당에 네. 뭔가 그 패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냥 네가 그냥 좀 참아라, 네가 그냥 찌그러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육선이나 된 분이. 근데 사실 그분들 본인이 나가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출구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그게 저도 힘들어요, 정말 동의합니다. 지금. 그 네. 주호영 의원이 여기 장관 의도랑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만약에 뭐 가처분 기각되고 끝까지 지금 어. 컷오프 유지시켜주면 자기는 할당도 지금 예 생각하고 있고요. 무소속 출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당 차원에서 이걸 지금 대구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이 구도를 불리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숙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수습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재보고를 보궐로 해주는 쪽으로 나아가라. 물론 본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진짜 끝까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몸값 올리게 일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릎 꿇려라. 그냥 네가 그냥 남은 포기해라, 국회의원직이나 항복해라. 잘 보전해라. 이런 식으로 국회부의장을 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황당하고 지금 항고를 하셨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정치적으로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굉장히 어떤 그 당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무소속 출마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특별히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과정들에 대해서. 이 과정 관리 네.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 아산 공관이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 이후로 계속 지금 과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본인도 꼭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고 캠프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되게 화가 많이 나고 모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난 꼭 나가야 되겠다 생각은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전제는 나중에 뭐 추경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면 그분하고 같이 단일화를 그렇죠. 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밖에 사실은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찢어졌다가 또 단일화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아예 협심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 당에서 그거는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끝까지 안 해주는 거는 완전히 지금 모욕을 주는 거고 완전히 창피를 주는 건데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 저기 국민의힘에서 한 거랑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후보를 죽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김부겸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카드가 왔는데 네. 딱 몽땅 다 DB 질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왜 후보들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창피스럽게 만드는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요 관련해서 짧게는 예? 결국에는 그럼 또 사파전 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이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힘 후보, 네. 주호영 무소속, 이진숙 무소속, 김부겸 이렇게.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하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웃기는 것은 이진숙과 조호영 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좀 무소속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면 나도 참전할 명분이 생기는데 먼저 무소속 얘기하면 이게 당의 배신자가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좀 어려우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시간은 딜레이 시키고 먼저 좀 무소속 얘기해. 제가 눈치 작전이 보기에는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진숙 예. 후보도 사실은 무소속으로 꼭 나가고 싶다기보다는 나의 거를 좀 보장해줘 그러니까 이건데. 국회의원은 빨리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대구에 어느 지역구가 명확하게 나오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될지 네,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대구 말고 딴 데서는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나랑 딜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 말을 사실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나가준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그 지역구로 내가 가겠다가 되겠는데 거기 굉장히 심플한 그러니까. 산승 같은 예. 주호영 의원이 저 시장 나오고 근데 그 자리에 이진숙 꽂고 한동훈 오고 한동안 안 오지. 아름답잖아요. 예. 그럼 또 즐거워지죠.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아무튼 장동혁 대표가 진짜 이진숙 뭐 전 위원장한테 아 국회 와서 싸워 주세요. 보궐 나오세요라고 사실상 러브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이 오늘 SNS에다가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요. 그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제 본인 SNS에 이제 와서 재보궐선거 출마하라는 건 이미 결혼해서 신혼여행 떠난 사람한테 프로포즈 한다는 거야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진숙 전 부위원장이 링크하면서 기차 떠났습니다. 아, 늦었다. 네. 아 근데 재보궐 준다 그러면 나올 수 나오겠죠. 있어요. 네, 저는 기차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예. 그 기차가 항상 후진할 수 있다는 게. 아, 떠났어, 네, 떠났어 하면서. 근데 어느 자리가 중요하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이분은 이진숙 씨는 무조건 자기는 이번에 입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당선되는 쪽으로. 기차는 떠나는데 기차가 엄청 길다. 네, 맨 뒷칸은 아직 안 왔다. 제일 고민되는 건 주호영 의원이에요. 어쨌든 맞아요. 무소속 나가더라도 뭐 배신자 소리 들을 것이고 현역 배지 떼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게다가 부담감이 있죠.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나 주호영 의원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있던 분들은 반대하는 거고 반대하는 새로 거고. 캠프 들어온 사람들은 나갑시다 이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예.